지난 강의에는 그 경희궁의 그 전반적인 그 역사에 대해서 강의를 했었고요. 이번 시간에는 좀 경희궁 안에 들어가서 어떤 정각들이 지금 있고 또는 그 정각에서 있었던 역사적 사실들에 대해서 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이 제목을 보시면 터무니없는 서골이라고 이렇게 이제 제목을 제가 정했는데, 이 서골이라는 거는 창덕궁과 그 창경궁에 있는 그 궁궐 동쪽에 있어서 이제 동골이라고 우리가 이제 부르고요. 이 경희궁 같은 경우는 이제 서쪽에 사직단 아래 있어서 서쪽에 있어서 이제 그 서골이라고도 부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터무니없는 서골이라고 이게 지은 이유는, 이 터무니없다는 말이 뭐 전혀 근거가 없다라는 말도 있고요. 또는 어떤 그 터의 자취나 흔적이 또 없다라는 말도 되지요. 그래서 이 지금에 있는 서골의 이 영역이 상당히 지금 축소됐습니다. 그래서 거의 뭐 건물이 한 3채만 지금 복원이 되어 있고요. 그 전에 경희궁의 영역 안에 있었던 수많은 정가가 지금 없어져 있고, 그 쪽에는 이제 그 민가들이 들어와 있어서 예전의 경희궁의 모습을 볼 수가 없고, 그 흔적 자취도 찾아볼 수가 거의 없습니다. 그래서 이제 터무니없는 서골, 좀 자극적인 이제 제목을 좀 달았던 이유입니다. 이 경희궁은 처음에 광해군 때 지어졌을 때는 한 120여 채가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상당히 많은 그 정각들이 있었고요. 거기에 딸려 있는 부속 건물값 합쳐지면 뭐 한 1,500칸 정도의 아주 규모 있는 그 궁궐이었었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그 궁궐이 지금은 이제 정말 가서 이제 보시면 알겠지만은 어디 지방에 이렇게 뭐 향교나 뭐 이렇게, 아니면 뭐 이렇게 좀 부잣집의 양반댁 저택 같은, 그렇게 이제 겉에서 봤을 때는 작은 지금 부분만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한테 지금 아직까지도 알려져 있지 않고 있어서 잘 모르는 궁궐이기도 하지요. 그래서 이 경희궁은 광해군 때는 그렇게 많은 건물들이 있었지만 경복궁을 중건하면서, 그러니까 흥선대원군이 경복궁을 이제 막 중건하지 않습니까? 중건하면서 경희궁에 있는 많은 정각들을 헐어서 가져가서 경복궁을 중건하는데 자재와 제목으로 사용했습니다. 그리고 또 일제강점기 때 또 주요한 정각들, 왕과 왕비, 대비, 이러한 높으신 분들의 집들은 그래도 건들지 않고 놔뒀었는데, 그 집마저도 일제강점기 때는 이제 매각되고, 그래서 이제 전혀 이제 찾아볼 수가 없게 되었던 겁니다. 경희궁은 이제 그렇게 이제 잘 알려지지도 않고, 그 터에 정말로 아무런 흔적도 찾아볼 수 없는 그런 궁궐이 되었던 거죠. 그런데 그 경희궁을 갖다가 우리가 지금 복원하고 건물도 3채를 짓게 되었고, 그 구역 위치를 잡았던 이유는 1820년대에 그렸던 서골도안이라는 지난 강의 때 보여드렸던 그 그림에 의해서, 그 기록에 나와 있어서 경희궁의 어떤 정각들의 수많은 배치, 그리고 어떤 규모, 이런 것들을 알 수가 있었기 때문에 지금 우리가 이제 복원을 할 수 있었던 이유입니다. 우선 그렇게 이제 경희궁은 현재 계속해서 이제 복원을 하고 있는 중으로 생각하시면 되고요. 앞으로 또 이제 뭐 이렇게 좀 늘어나겠죠? 네. 이제 이 경희궁 안에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경희궁은 이거는 이제 역사 박물관에서 모용도로 그렸던 거예요. 지금 맨 아래 경희궁 정각 모형이라고 써있던 캡션 글자의 왼쪽 부위가 이제 흥하문입니다. 경희궁의 정문인데, 글로 쭉 들어가면 중간문, 건명문을 지나서 또 이 바닥에 삼도가 있고요. 다른 궁궐과 마찬가지로 긴 길로 이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저 넓은 길로 따라서 쭉 올라가면은 숭전문이 나오고, 그 다음에 숭전전이란 법전, 정전이라고 불리는 곳이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경희궁은 방금 제가 얘기했던 흥하문, 그리고 숭전문, 숭정전, 그리고 숭정전 뒤에 자정전, 그리고 서쪽에 태령전, 이렇게만 남아 있어요.
그러니까 정각은 세 채가 지금 있고 이제 문은 이제 한 세 채가 또 이제 그 있는 거죠. 그래서 제가 방금 말했던 그 동성길만 남아 있고 그 오른쪽에 있는 수많은 정각들은 지금 없죠. 그 위치에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서울 역사박물관과 주차장에 지금 들어와 있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 지금 서울 역사박물관에 들어와 있는 위치에는 그 예전에 그 동궁이라고 그 불렸던 세자가 있던 그 정각들이 있는 거고, 또 그 주차장 쪽에는 이제 그 대비들의 그 정각, 뭐 장락전, 광명전 이런 또 정각들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경복궁이나 창덕궁과 마찬가지로 여기도 이 외전과 내전, 그리고 내전에는 궁궐의 그 왕실 가족들이 그 머무를 수 편의시설들이 모두가 만들어져 있는 그런 집들이 그 있었던 거죠. 근데 지금 제가 말했던 것처럼 달랑 이제 정각은 한 세 채 정도만 남았다. 그 원래 규모는 저렇게 많은 전각과 문들로 구성되어 있는 곳이 또 경희궁이었습니다. 자, 이 흥화문은 현재 이 경희궁의 숭전문으로 올라가는 그 길에 지금 현재 있습니다. 저 흥화문은 그래도 역사적 그 이야기가 많은 그 문을입니다. 저 흥화문은 그 광해군 때 지어졌을 때는 그 구세군 회관 혹시 아시나요? 서울 그 구세군 회관이 지금 그 있는데 이 역박에 서울 역사 박물관에 올라가는 길이 이제 금천교가 있고 금천교 앞에 구세군 회관이 있습니다. 그 구세군 회관에 광해군 때 저 흥화문이 위치에 그 세워져 있었던 거예요. 그리고 저 흥화문은 남향으로 있지 않고 동향으로 우리가 운종과 종로길을 마주보고 있었어요. 그래서 동쪽을 바라보고 있었다. 창경궁의 홍화문처럼 동쪽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종로길, 예전에 조선시대 운종가가 쭉 이어오다 흥화문에서 꺾여져 가지고 서대문으로 넘어가는 거였어요. 지금이랑은 좀 구조가, 도로 구조가 다르겠죠. 그래서 동향을 바라보고 있었는데 저 문이 일제강점기 때 그 전체가 지나다닐 수 있도록 그 도로를 확장하면서 남향으로 잠시 1915년에 세워지기도 합니다. 그러다가 남쪽으로 이제 일제강점기에서 세워졌다가 1932년인가요? 저 흥화문이 이 남산 기슭에 있는 그 장충동 소재의 남산 기슭에 있는 곳으로 이관하게 됩니다. 그래서 어디로 이관하게 되냐면은 우리가 잘 그 알고 있는 일본의 이등박문, 그 이토 히로부미가 하얼빈역에서 안중근 의사한테 암살을 당하고 그 영혼을 위로한다는 명분으로 남산 기슭에 그 사찰 박문사라는 절을 짓습니다. 그 사찰의 정문으로 저 흥화문을 가져가게 됩니다. 그래서 저 흥화문은 일제강점기 때 이토 히로부미 사당, 그 이등박문, 그 사찰의 그 박문사 사찰의 정문으로 쓰였다. 그래서 경충문이란 이름으로 이 치욕스러운 아픔을 갖고 당한 그 문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그 문이 일제강점기 때 거기에 저 광해군 때 세워진 흥화문에 가서 그 광해군 때 세워지진 않았죠. 1929년에 경희궁에 대화재가 일어나요. 그래서 한번 다 불이 타서 다시 이제 경희궁이 중건되거든요. 이제 그리고 다 이제 중건돼서 다시 이제 그 경희궁이 예전의 모습을 갖추고 있었습니다. 그 이후로 이제 일제강점기 때 저 흥화문을 가져가서 그 박문사의 사찰의 정문으로 사용이 되는 거죠. 그리고 해방 이후에도 계속해서 그 문은 거기에 이제 남아 있게 그 되는 겁니다. 뭐 해방 이후에는 뭐 그 박문사라는 그 사찰은 이제는 그 불교에 관계된 그 해화불교 뭐 전문학교에서 뭐 기숙사로도 사용하고 또는 그 한국전쟁 때는 그 끝나고 나서 국군 영연 봉안소로도 쓰기도 하고 그래서 이제 그 박문사는 우여곡절을 겪다가 화재로 이제 소실이 이제 뭐 그 되는데 그때도 이 흥화문은 그 남아 있었어요. 그 해방 이후에 그 해화불교 전문학교 방금 말씀드린 그 학교가 그 남산 기슭에 이제 불교 그 대학으로 승격화하면서 교지를 확보하면서 저 흥화문도 수용하게 됩니다. 그래서 저 흥화문은 그 이제 그 영역 안에 이제 그 뭐 이제 이렇게 막 들어가게 되는 거죠. 그러다가 그 나중에
이제 이 신라 호텔에 들어서게 되는 거죠. 그 신라 호텔에 들어서게 되면서 그 호텔의 정문으로 인수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1973년도에 신라 호텔이 들어온 이후로 여러분들이 가셔서 아마 신라 호텔 뭐 면세점이나 호텔에 들어갈 때 바로 서 있던 문이 바로 저 흥하문이었습니다. 그래서 저 흥하문을 들어가면 신라 호텔이 나오는 거였어요. 그래서 어떤 그런 우여곡절을 갖고 있었던 것이었죠. 그래서 저 흥하문은 그런 아픔을 갖고 있었던 사연이 있고요. 이 흥하문이 이제 1988년도 서울 올림픽이 열리면서 어떤 서울의 어떤 문화나 뭐 문화재나 이러한 것들이 상당히 이제 복원이나 이 이쪽에 행사를 많이 이제 하게 됩니다. 그럴 때 88년도에 다시 경희궁으로 가져온 거예요. 그래서 경희궁으로 가져와서 현재 위치는 원래 있던 구세군 회관에 있던 데는 세울 수가 없겠죠. 이미 이 건물들이 빌딩들이 다 들어왔기 때문에 지금 현재로는 예전에 저 경희궁 터에 일제강점기 때 경성중학교가 세워져 있었거든요. 경성중학교가 세워졌었고 해방 이후에는 이 서울고등학교가 들어왔죠. 기억들 많이들 하실 겁니다. 서울고등학교가 들어왔을 때 그 서울고등학교 정문에 흥하문을 위치로 잡고서 지금 세워둔 겁니다. 그래서 남행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원래 흥하문은 제휴 위치가 아닌 서울중앙고등학교 정문으로 사용했던 그 자리에 지금 서 있는 것이 바로 저 흥하문입니다. 그래서 그런 역사를 갖고 있는 문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전에 방문사가 있었던 거기에는 이제 사찰의 정문으로 흥하문이 쓰였다가 이제 방문사라 이제 소실됐고 흥하문은 다행히 살아남아서 그대로 좀 유지가 됐었기 때문에 계속해서 그 자리에 남아 있었고 신라 호텔에서 인수를 하고 신라 호텔에서 인수를 했다가 다시 88년도에 다시 옮겼다. 이렇게 이제 정리를 좀 해드리겠습니다. 자, 흥하문은 이제 그런 역사적인 사실을 갖고 있고요. 흥하문을 안으로 이제 쭉 또 들어가서 보시면 이 사진은 이제 1915년 일제강점기 때 흥하문이었어요. 그때 당시에 저렇게 경희궁의 모습, 그리고 이제 저 길은 서대문으로 올라가는 길인데 저렇게 이미 황폐화돼 버렸고요. 정말 터 없는 그런 자리가 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한 32년인가요? 전에 이미 이제 이등방문 방문사 사찰 정문으로 가져가게 된 것입니다. 자, 이거는 이제 흥하문이 또 헐리는 사진이네요. 동아일보인가요? 그 기사에 나와 있던 겁니다. 저렇게 이제 이건을 해요. 하나씩 이제 기와 뭐 기둥 이런 걸 갖다가 이제 다 뜯어서 가져가서 다시 또 세우는 거예요. 저렇게 이제 기사가 지금 나와 있습니다. 자, 이제 숭정문입니다. 이제 흥하문을 지나서 이제 현재 흥하문을 지나서 계속 이제 바로 올라가면 저렇게 이제 숭정문이 나옵니다. 이 숭정문 앞에서 주로 이루어졌던 일들은 뭐 과거 시험, 문과 시험을 본다거나 아니면은 무슨 뭐 법령을 발표한다거나 또는 뭐 즉위식, 아주 중요한 즉위식을 한다거나 이러한 일들이 이루어지는 겁니다. 뭐 조참을 또 했던 임금들도 계시고요. 조참이라는 거는 원래는 정전에서 모여서 임금과 신하가 정사, 국정 운영을 논의를 하기 전에 뭐 하례, 문안 인사를 올리고 또 이제 국사를 논의하는 그런 것을 이제 조참이라고 하는데 그런 것들이 또 숭정문에서도 이루어지기도 했었습니다. 이 경희궁의 숭정문에서 즉위했던 왕은 경종, 그리고 정조, 그리고 헌정이 있습니다. 이 세 임금이 이 숭정문 앞에서 즉위를 했고요. 경정실록을 보면은 경정실록에서 경종이 이 경희궁 안에 있는 자정전이 있습니다. 그 자정전에서 경종의 선왕이었던
그 아버지였던 숙종이 시신이 빈전으로 그 자정전에 모셨거든요. 그러니까 그 자정문 밖에서 경종이 사배례를 하고 거기에서 이제 그 빈전에서 가져 나온 대보를 받고 그 대보를 두송시에 다시 또 이제 넘기고 자정문 밖으로 나와가지고 이 숭정문, 이 동쪽 현문으로 들어와서 이 숭정문 가운데 어자에 이제 앉음으로써 그 지위가 되는 거거든요. 근데 어자에 앉지 않고 계속해서 경종이 차마 앉을 수가 없다. 내가 어떻게 저 자리를 앉느냐라고 옥신각신하는 막 그런 그 글들이 나옵니다. 그럼 신하들이 이제 계속해서 독촉을 해서 이제 앉게 해요. 그러면 이제 그 문무백관들이 이 숭정문 밖에서 이 천세를 외치는 거예요. 그 천세를 외치면서 왕이 이제 그 새로운 왕이 이제 지위가 된 겁니다. 그리고 나서 다시 그 빈전에 있는 그 가까이에 있는 그 여차라고 그래가지고 천막 같은 곳에 상복을 입고 들어가서 다시 공을 하는 거예요. 국상중기니까. 그러한 장면들이 경정실록에 좀 자세히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숭정문에서는 그렇게 그 경종과 정조와 헌종 세 왕이 즉위를 했던 곳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 경희궁은 인조 때부터 철종 때까지 10대 임금에 걸쳐서 임호했던 궁궐이기도 한 것이죠. 그래서 숭정문은 그러한 또 이 역사적 사실을 좀 갖고 있습니다. 자, 방금 말씀드린 이러한 그 즉위를 했던 왕, 경조, 전조, 헌종. 그러면 경조, 정조, 헌종이 여기서 즉위를 했다는 것은 그냥 다른 궁궐에 계시다가 여기 와가지고 즉위를 한 것이 아니라 바로 경종, 전조, 헌종의 선왕이었던 왕께서 이 경희궁에서 돌아가셨기 때문에 승하했기 때문에 여기서 즉위를 했던 것이죠. 그래서 경종의 선왕이는 숙종. 그 숙종 같은 경우도 이 경희궁에서 돌아가셨고, 정조도 이 경희궁에서 돌아가셨고, 헌종도 경희궁에서 돌아가신 거죠. 또 방금 이야기했던 선왕이었던 숙종과 그 영조, 제가 정조의 선왕이었던 영조가 돌아가셨고, 헌종의 선왕이었던 순조가 돌아가신 거죠. 그러한 그 선왕이 돌아가셨다는 것은 그 왕들이 또 다른 데서 돌아가셨는데 경희궁에서 빈지를 차린 게 아니라 바로 경희궁에서 돌아가셨다는 거죠. 그런 이야기들은 이 경희궁도 조선 후기에는 창덕궁과 마찬가지로 양걸처제로 여기에 오랫동안 임호하시면서 국정을 운영하셨던 곳이기도 한 거죠. 지금 경희궁은 그 처음에 말씀드렸듯이 정각도 없고 잘 알지 못했던 궁궐이었기 때문에 우리가 경희궁은 좀 생소하고 왕들도 여기에는 잠깐 계시고 창경궁에 계셨던 것으로들 많이 알고 계시는데, 그렇지 않고 창덕궁과 경희궁을 옮기면서 그 조선을 나라를 다스렸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숙종 같은 경우는 거의 한 12년 정도 경희궁에 있었고요. 영조 같은 경우도 한 18년 정도를 계셨던 왕이기도 합니다. 자, 숭전정리입니다. 자, 숭정문 안을 들어가면 이렇게 그 궁에서 가장 중요한 정전 법전이라는 곳을 이제 볼 수가 있습니다. 다른 궁궐 같은 경우는 이 정전이 이렇게 중층 지방, 2층 지붕인데 여기는 이렇게 이제 단층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 이유는 제가 이전 시간에도 그 이야기했듯이 경희궁 같은 경우는 인왕산 밑에 인경궁이란 커다란 궁궐, 거의 법궁처럼 지었던 궁궐에 있었는데 그 궁궐을 같이 동시에 지으면서 이 경희궁은 하여튼 그 피우처 2궁으로서 지었기 때문에 약간 인경궁보다는 그 작은 궁궐로서 지어서 다른 그 인경궁에 비해서 조금 규모는 약간 작고 정각들도 약간 그 피우처 임시 거처로서 생각을 해서 지었기 때문에 규모들이 약간 좀 작은 게 지어졌습니다. 이렇게 숭정전은 정전, 법전이고요. 그 앞에는 다른 궁궐과 마찬가지로 이렇게 이제 풍계석들이 세워져 있습니다. 저 숭정전 같은 경우도 일제 강점기 때 매각됩니다. 그러니까 저 숭정전 같은 경우는
아까 제가 이야기했던 그 남산 기슭에 그 이토 히로부미 사찰 방문사가 있었다고 했었죠. 그러면서 이 흥하문 이야기도 했었는데 약간 그 제가 혼동해서 말한 부분이 있는데 바로 이 숭정전, 이 숭정전인 이 남산 기슭에 있는 이 일본 불교의 하나의 종파인 조동 종파의 조계사라는 절에 매각되어 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 절이 이제 그 숭정전을 가져가서 거기서 사용하게 됩니다. 그래서 뭐 일제 강점기 때 뭐 이 법당으로도 쓰였고 또는 해방 이후에는 뭐 강당으로도 쓰이기도 하고 뭐 체육관으로 쓰이기도 하고 막 이런 우여곡절을 겪습니다. 그래서 이 숭정전이 그 남산 기슭에 이 조계사라는 절에 그 수용이 돼가지고 거기에서 이제 있게 되니까 그 해화불교 전문 학교에서 그 땅을 수용하면서 그 교지를 확보하고 그러면서 이 숭정전이 지금도 그 자리에 그대로 남아있게 된 거예요. 그래서 현재는 뭐 잠깐 잠깐 가까운 그 옆으로 이제 그 이전도 해서 현 위치가 됐지만은 저 숭정전이 지금 동국대학교의 법당으로 사용되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경희궁에 있는 저 숭정전은 예전에 광해군 때 지어진 건물이 아니고 1994년도에 완공된 어떤 그런 그 정전이입니다. 그래서 지금 그 동국대학교 법당에 정곽원이라는 이런 현판을 걸고서 지금 세워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경희궁을 복원할 때 옮겨 오려고 했지만은 너무 오래돼서 그 목재 건축의 구조가 이렇게 오래됐기 때문에 잘못될 우려가 있어서 그 자리에 그대로 놔뒀다고 합니다. 그래서 숭정전은 그러한 그 또 이제 그 역사를 갖고 그 있습니다. 1900년대, 1902년 때 뭐 사진이라고 해요. 그래서 그 숭정전이 그 당시 일제 강점기 때 다른 그 건물들은 많이 이미 경복궁을 중건하면서 이건됐고 옮겨갔고 자재로 사용됐고 또 주요한 이렇게 왕이나 왕비나 대비가 있었던 건물들 주요 정각들이 있었지만 그것마저도 저렇게 예전 모습이 아니라 이미 다 헐벗은 저런 정각으로 남아 있을 때 사진이 저렇게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이후로 저것마저도 이제는 옮겨지게 됐던 것이죠. 자, 이것이 동국대 정각원이고 조선 중기 광해군 때 지어졌던 건축물의 모습을 뭐 수리 보수가 있었겠지만은 원래 숭정전의 건물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 안에는 이 원래 현판 숭정전이라는 그 현판은 법당 안에 그래도 안 옮기고 안에 붙어서 지금 현재 있습니다. 그래서 겉에는 정광원이라는 그 현판을 지금 갖고 있습니다. 자, 이 태령저인데요. 제가 이제 이 숭정전을 계단을 이제 또 올라가면 자정문을 지나서 자정전이 있습니다. 근데 그 자정전은 주로 경희궁에서는 원래 편전으로 사용을 하기 위해서 세워진 건물이지만은 그 자정전은 경희궁에서는 주로 편전으로 사용하지 않았어요. 흥정당이라는 따로 그 내전에 있는 건물에서 주로 사용을 했습니다. 주로 왕의 어떤 빈전이나 또는 혼전이나 그런 위주로 좀 사용을 했고요. 그 왼쪽에 보면 태령전이란 이런 건물이 있습니다. 이 태령전은 왕의 어진을 모셨던 곳이기도 하고요. 뭐 종묘를 증축하거나 아니면 종묘에서 새로운 수리보수를 할 때 그 안에 있던 이 신주를 옮겨서 다른 곳에 이안할 때 경희궁에 좀 많이 이안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뭐 자정전, 태령전, 뭐 up화전, 뭐 이런 곳에 주로 많이 이안을 해서 놔두었던 곳이기도 해요. 그래서 태령전은 그러한 용도 기능으로 좀 사용을 했었고요. 그리고 또 태령전에 여기서 가운데쯤 이렇게 보면 어떤 초상화가 있는데 어진이에요. 그 어진인 영조인데 그 영조가 경희궁에서 이모에서 계실 때 살아 계시면서도 이 자기의 초상화를 그리기 위해서 저 태령전에 모셨어요.
그래서 아마 그것을 기념하기 위해서 현재 그 모사본을 그렇게 이제 태령전 안에 저렇게 이제 모셔놓고 그 있는 겁니다. 근데 이 정조가 경희궁에서 그 즉위를 하지 않습니까? 그 경희궁에서 즉위를 하고 이제 좀 있다가 이제 말씀을 이제 드리겠지만은 창덕궁으로 이어를 해서 거기서 갈 때 저희 영조 어진도 가져가서 창덕궁의 선원전에 이제 모시게 됩니다. 이제 글로 이제 옮기게 되고요. 그래서 어떤 태령전에는 그런 그 종묘의 신주들 그리고 이 왕들의 그 어진들을 모셨던 것이 바로 태령전에 그 사용했던 그런 그 전각이기도 합니다. 자, 이거는 이제 어진인데 어진에 대해서 잠깐 좀 설명을 좀 약간 드리면은 이 어진이 왕의 초상화가 12임금과 그 12임금을 그린 총 한 46점이라고 해요. 이것이 그 6.25 한국전쟁이 일어나기 전까지는 잘 보관이 됐었대요. 그런데 한국 전쟁 때 부산 용두동으로 잘 옮겨갔는데 거기에 보관 창고에서 불이 나가지고 수많은 거기에 그 보관됐던 문화재들이 이제 그 소실돼 버려요. 다. 거기 어진들도 많이 갖고 갔는데 그 어진들도 이제 불타버리는 겁니다. 그 우리가 이제 TV에서 다 이렇게 많이들 이렇게 이제 어진을 접하게 되고 또 직접 가서 고궁박물관에 가서 보게 되면 저렇게 왼쪽이 이렇게 이제 그 흰 자국과 이렇게 그 없는 부위는 왜 그러냐면 어진이 이게 두루마기로 둘려져 있으니까 불이 타고 그러면은 저렇게 이제 한쪽이 다행히 두루마기로 되어 있으니까 다 타버리지 않고 저 일부가 이제 타게 됐나 봐요. 그래서 저런 그 자국들이 남아 있게 되는 거고 지금 왼쪽에 있는 그 어진은 태조 어진입니다. 그 태조 어진은 얼굴이 그 완전히 없어졌게 됐고요. 또 오른쪽에 있는 거는 철정 어진입니다. 그리고 영조 가운데는 영조 어진이요. 많이들 보셨죠? 그 영조 어진이 이제 그려져 있습니다. 근데 저 영조 어진은 나중에 이제 그 뭐라고 그럴까요? 그 그려지게 이제 되었는데 저 태조 어진과 영조 어진 같은 경우는 경운궁 그러니까 지금 알고 있는 덕수궁의 그 선원전에서 불이 났는데 그 불이 나서 또 이제 그 어진들이 또 이제 그 소실되어 막 불타고 잊어버리게 됩니다. 잃어버리게 돼요. 자, 그때 1900년대 다시 이제 그 그림을 그린 거예요. 그래서 영조 어진도 마찬가지로 그 당시에 이제 그 그림을 다시 그려가지고 이제 그 보관하고 있었던 거였어요. 저 오른쪽에 있는 철정 어진 것 같은 경우는 1900년도는 아니고 그래도 더 전 1830년대 때 그렸던 철정의 군복을 입고 있던 모습이었어요. 그래서 지금 얼굴에 용환이 나와 있는 어진은 저 영조와 철정꼬만 현재 남아 있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알고 있는 태조 이성계가 그 청색으로 입고 있는 골룡포는 많이 보셨죠? 그 그림은 그 전주의 경기전에 있는 거예요. 자, 서암인데 저 서암은 태령전 지금 보이는 전각은 태령전이에요. 그 태령전 뒤편에 저렇게 그 서암이라는 바위가 있습니다. 이 서암이란 뜻은 상사로운 바위다. 그러니까 좋은 일이 일어날 조짐이 보이는 바위다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상당히 그 좋은 뜻을 갖고 있죠. 앞으로 계속해서 좋은 징조가 나타날 바위라는 것이죠. 하지만 저 서암이라는 이름은 숙종 때 지어진 거예요. 광해군 때는 어떤 이름을 갖고 있었냐면 왕암이라는 이름을 갖고 있었어요. 제가 이전 시간에 경희궁이 지어졌던 거는 바로 저 왕암, 세문동 왕기설, 경희궁에 있는 땅에서 새로운 왕이 나온다는 그 세문동 왕기설이 있었기 때문에 광해군이 그 왕기를 누르고자 경희궁을 지었다라고 제가 이야기를 했었죠. 그 세문동 왕기설의 근거가 되는 곳이 바로 저 왕암입니다. 그 왕암 아래에는 지금도 암천이라고 해서 샘물이 샘솟고 있어요. 지금도 현재도. 그래서 암천이라는 이름을 갖고 있고 경희궁의 명물로서 지금도 이야기가 되고 있으며 경희궁이 지어지기 전에는 왕암, 암천으로
상당히 유명했던 곳이기도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여기에 정원군, 그러니까 선조의 그리고 그 후궁의 아들이었고 광해군의 이복 형제였던 정원군의 집이 여기에 이제 있었던 것이었죠. 그래서 그 집들을 다 헐고 경희궁을 지었던 거죠. 그런데 이 세문동 왕기설이 맞아 떨어지게 된 거죠. 이 경희궁에 세워지기 전에 살았던 정원군의 아들이 바로 인조였던 거죠. 정원군과 능양군이 여기서 살았었고 그 사람들 집이 철거되고 쫓겨났다가 인조가 반정을 일으켜서 왕이 돼서 여기에 첫 임금으로서 경희궁에서 일대 처음으로 임무하게 되는 거죠. 광해군은 짓기만 하고 여기에서는 임무하지 못했던 거였죠. 그래서 바로 그런 세문동 왕기설의 근거가 됐던 그 바위가 바로 서암이었습니다. 그래서 숙종 때 서암으로 이름을 바꾸고 현재까지도 저 바위와 그 암천, 물은 지금도 샘물이 샘솟고 있는 장소이기도 합니다. 자, 회상전 융복전인데요. 지금 없는 건물이에요. 저 회상전 융복전은 지금의 그 서울역사박물관 주차장에서 그 서쪽으로 좀 약간 언덕편에 지금 현재는 방공호라는 이 콘크리트 건물이 있어요. 콘크리트 그 벙커가 있는데 거기에 원래 세워졌던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남쪽으로 남향하고 있는 그 용마루가 없는 집이 두 채가 있는데 거기에 그 회상전 융복전이 있습니다. 왼쪽에 회상전, 오른쪽에 융복전이라는 건물이 있어요. 그 회상전 융복전은 이 회상전에는 이 왕비의 침전이라고도 하고요. 저 융복전은 왕의 침전이라고도 합니다. 제가 왜 이라고도 합니다라고 하는 거는 뭐 정조가 지은 경희궁 이 책에는 뭐 또 이렇게 이제 그 회상전은 왕의 침전이라도 하고요. 또 그 헌종 때 지은 궁궐지에서는 뭐 융복전이 또 왕의 침전이라도 하고요. 막 이렇게 뭐 정전 침전 막 이렇게 좀 써요. 그래서 그때 당시에 왕이 머물렀던 궁이 딱 정해져 있는 것이 아니라 왕과 왕비가 서로 아마 그 어떤 시기에는 이렇게 바꾸어서 사용하기도 했고 또 기록에 의하면 대비도 있었고 또 왕비께서 출산도 하셨고 했던 집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아마 내전의 가장 중심적인 왕과 왕비의 침전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저 왼쪽에 있는 그 회상전 앞에 또 집이 하나 보이는데 저 집경당인데 거기서 또 영조가 승하했던 집이기도 하고 또 방금 제가 얘기했던 회상전에서는 숙종이 태어나서 바로 그 옆에 건물 융복전에서 승하한 집이기도 합니다. 또 융복전에서는 또 이제 다른 임금들이 뭐 승하도 뭐 하고 막 그랬던 곳이기도 해요. 그래서 순조가 승하도 했네요. 순조도 승하했고 막 이런 그 집들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바로 회상전과 융복전은 예전에는 그런 왕의 그 침전 그리고 왕비의 침전으로 사용되었고 왕이 태어나시기도 하고 승하했던 그런 정각들이기도 했습니다. 저 건물들도 일제강점기 때 매각됩니다. 그래서 일제강점기 때 또 다른 곳에 이제 매각돼서 비어 있는 터로 있었습니다. 근데 이 경희궁에서는 이 정조 시해 미수 사건이 아주 유명한 일화로 있습니다. 경희궁에 존용각이라는 1층 건물이 있고요. 2층에는 이제 주암루로 구성되어 있는 건물입니다. 이 존용각에서 정조는 즉위하기 전까지 세손 시절에 영조로부터 대리청정을 명받고서 신하들과 함께 국사를 논의하고 서연을 하고 했던 곳이기도 합니다. 이제 정조가 이제 왕위에 즉위하기 전까지 바로 이 존용각에서 이제 있었고요. 그리고 이제 즉위를 하고서도 이 존용각에서 계속해서 이제 머무르면서 공부도 하시고 신할도 맞이하고 막 그랬었던 것 같습니다. 바른데 존용각이라는 곳이 이렇게 조금 약간 뭐라 그럴까요? 경호상 좀 약간 허술했던 그런 정각이었나 봐요. 이 정조를 즉위를 반대하고 또는 이제
정조를 폐위시키고 다른 왕을 추대하려고 했던 그런 이제 서인 세력들에 의해서 그 이제 시해 미수 사건이 일어나게 되는데 1777년에 또 이제 정조가 이제 존용각에 늦은 밤까지 공부를 하고 있었나 봅니다. 그때 이 지붕으로 어떤 그 자객으로 추정되는 괴한들이 이제 들어와서 이제 기와를 이렇게 막 뜯어내고 막 하려다가 그게 이제 들통이 났습니다. 그래서 주변을 살펴봤는데 아무도 없었고, 그래서 금의대장이었던 홍구경을 범인을 잡으라고 명을 하고 이제 막 그 궁궐이 발칵 뒤집어졌던 사건입니다. 그런데 이 범인을 잡지를 못했어요. 그리고 나서 이제 신하들이 이제 계속해서 이제 여기는 경희궁은 경호상 조금 위험하니까 안 좋다 해서 이 창덕궁으로 이제 옮기게 됩니다. 그러니까 7월 18일인가 이 사건이 발생됐고요. 그래서 바로 이제 8월 6일인가 창덕궁으로 옮기게 됩니다. 그런데 창덕궁으로 또 옮겼는데 8월 또 그 십며칠 만에 13일인가요? 또 대충 그 별로 짧은 시간 안에 이 제2차 친위비를 해서 정조를 암살하는 또 사건이 발생됩니다. 그런데 다행히 그 궁궐 문을 넘었을 때 잡혔다고 해요. 그래서 범인을 잡아가지고 이제 그 창덕궁의 숙장문에서 정조가 친국을 통해서 이제 그 범인을 색출하게 되는데, 그때 이제 막 이제 모든 전모가 드러나게 된 겁니다. 그 사주했던 인물이 누구냐 이렇게 했더니 바로 이 정조가 즉위년에 이 황해도 관찰사로 있으면서 뇌물을 받고 사취, 남의 물건을 빼앗았던 그 관찰사의 그러니까 홍수례라는 사람이었어요. 그 홍수례의 아들 홍삼범이 주축이 돼가지고 이 자기 아버지를 그렇게 유배보낸 것에 불만이 돼서 이제 일을 벌였다라고 합니다. 그런데 더 파헤쳐 보니까 그 정조를 암살하고 정조의 이복 그 동생이었던 은정군 이찬을 추대하려고 했던 역모로 이게 그냥 사건이 커진 거예요. 그래서 홍상범은 거리에서 기둥에 묶여가지고 창에 찔러서 죽이는 책형을 당하게 되고요. 그 은정군 이찬은 사사하게 됩니다. 그래서 정조는 반대를 했지만 신하들이 이거는 도저히 계속 둘 수는 없다. 그러니까 정조가 그 은정군이 그 추대라는 것도 알지 못할 뿐더러 자기들 알지도 못하게 추대가 돼가지고 그 왕이 되는 거였는데 죽여서 되냐, 살려야 된다 하지만 신하들의 끈질긴 요청에 의해서 어쩔 수 없이 정조도 은정군을 이제 죽이게 되는 거죠. 이러한 그 사건이 이제 크게 발생된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그 홍수례 그리고 홍삼범 그리고 사건이 발생돼 가지고 역모 사건으로 크게 이제 만들어지게 된 것이에요. 그래서 이제 그 자객도 이제 잡히게 됐고요. 또 이 자객과 더불어서 호위 군관이었던 그 궁궐을 지키고 또 왕을 호위하는 호위 무관이었던 그 강용휘라는 사라도 이제 다 붙잡히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강용휘를 또 그 잡아서 들어보니 자기의 조카가 이 궁궐에서 별감으로 있었고요. 또 강용휘의 딸이 또 궁녀로서도 있었어요. 그러니까 궁궐 내 그런 이 밀정들이 서로 이제 그 스파이 노릇을 하면서 했기 때문에 이런 일들이 이제 쉽게 벌어질 수 있었던 거였습니다. 막 길을 가르쳐주고 안내하고 다 뭐 그랬었겠죠. 누가 어디에 있고 누가 지키고 있고 이런 것들이 이미 다 정보들이 새어나갈 수 있던 그 이유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정조는 자기가 이 일이 벌어지고 나서 이 내관들과 그리고 그 궁녀들도 싹 교체를 해요. 이제 그렇게 이제 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유명했던 사건이 바로 그 당시 정조 시비수 사건 정육역변이었습니다. 이러한 그 일이 있어서 이제 정조가 창덕궁으로 일을 했고요. 그래서 조선 그 후기까지 경희궁은 계속해서 건물들이 유지하고 있다가 1929년에 대화재가 나가서 다 불타고 1831년에 새로 지어진 겁니다. 그 새로 지어진 것들이 경복궁을 중건하면서 많은 정각들이 움직여 글로 가게 되고,
다시 이제 그 주요한 전각만 남아서 그것들이 또 일제강점기 때 매각됩니다. 저 이제 보시면은 일제강점기 때 그 경희궁에 그 터만 그 남아 있을 때 바로 이 경성중학교가 세워져 있는 그 사진을 우리가 그 엽서를 통해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렇게 경희궁에 경성중학교가 그 들어와 있었고요. 또 아까 말씀드렸던 회상전과 융복전이 있었던 건물인데 그것도 매각돼서 가서 빈토로 남아있던 곳에 1944년에 광화문에 있던 경성전신전화국이 피폭돼서 없어질 걸 대비해서 일제강점기 때 일제가 경희궁의 그 침전에 있는 건물에 경성중앙전신국의 비밀분두국, 비밀 지하 전신국을 세웠던 게 지금도 저렇게 방공으로 그 남아있는 걸 그 볼 수가 그 있습니다. 이렇게 경희궁은 지금 전각이 별로 없어서 이야기거리도 없고 하지만은 이렇게 이제 그 전각이 한 세 채만 남아가지고 지금 있는 곳이 경희궁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해방 이후 저렇게 이제 방공 곧 없어지고 학교가 이제 들어왔고 지금은 건물 세 채가 경희궁의 아픈 역사를 대변하면서 지키고 있는 곳이기도 합니다. 터무니없는 서궐, 경희궁 달랑 세 채 있는 경희궁 건물 여러분들께서 가서 한번 보시기 바라고요. 이번 강의는 마치도록 하겠습니다.